네, 챕터 3 모스펫 디바이스고요. 첫 번째 수업 챕터는 롱채널 모스펫입니다. 네, 롱채널 모스펫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숏채널 모스펫을 배우게 되고요. 롱채널 모스펫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드레인 커런트 모델.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챕터에서 배웠던 우리가 차지를 얼마만큼 채널 영역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떤 속도로 트랜스포트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드레인 커런트를 어떻게 수식적으로 구현을 해내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챕터 3.1.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이어스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어스 컨디션에 대해서 모스펫이 어떤 IV 커브, IV 이퀘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서브 스레시홀드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서 실제 디바이스의 오프 커런트에 매우 중요한 이 커런트 영역, 서브 스레시홀드 영역을 어떻게 모사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그리고 템퍼러처에 따라서 VT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바로 보는 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IV 캐릭터리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를 뽑으라 라고 하면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바뀌면 트랜지스터가 오퍼레이션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펫 채널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죠. 이 모빌리티를 추출하는 법. 그리고 이제 모스펫에서 캐패선스하고 인버전 레이어 캐패선스 이펙트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롱 채널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채널 길이가 상당히 긴 디바이스에 대한 피직스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슈링크를 하게 되겠죠. 슈링크를 하게 되면 채널 길이가 짧아지는데 짧아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수식적으로 다시 한번 또 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숏채널 디바이스 이퀘이션이 대부분 롱채널 디바이스의 이퀘이션의 근간을 삼아서 수식이 변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3.2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3.2는 숏채널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숏채널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롱채널 모스펫,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줄여서 우리가 모스펫이라고 하고요. 모스펫은 VLSI 서킷의 빌딩 블락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거나 메모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저리티 캐리어를 가지고 동작시키는 소자를 유니폴라 소자라고 하고,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와 머저리티 캐리어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동작시키는 소자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모스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버전 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캐리어 타입을 이용을 해서 디바이스를 오퍼레이션 시키죠. 그래서 유니폴라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되겠고요. 바이폴라는 대표적인 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있죠. PN 정션을 이용해서 PNP 혹은 NPN 구조를 만들어서 디바이스를 오퍼레이션 시키는 BJT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우리가 게이트에다 바이어스를 줘서 이 채널이 카패시티블리 커플 된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필드에서 게이트 바이어스가 옥사이드를 통해서 필드로 환산이 되고, 그 필드로 인해서 이쪽 옥사이드 밑에 이 채널 영역이 카패시티블리 커플 되면서 커런트가 소스 채널 드레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소자 구조를 우리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옛날 이제 플라나 디바이스 구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폭스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 옥사이드를 우리가 줄여서 이제 폭스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 영역을 이제 옥시데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트랜지스터니까 이 트랜지스터하고 옆에도 트랜지스터가 있겠죠. 그 트랜지스터를 물리적으로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이제 폭스라고 하고 이게 이제 벌스빅가 새부리 모양의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리어 소모가 상당히 크죠.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면 되는데 이런 새부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펙티브하게 다이엘렉트릭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 두꺼운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어리어 페널티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샬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인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STI 구조를 쓰고 실제 여기를 파요. 네, 엣지를 이용해서 파버리고 파서 여기다 옥사이드를 채워 넣어서 굉장히 스티프한 다이엘렉트릭을 만드는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쪽에 채널이 있고 소스 드레인이 임플란트를 쳐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컨택이 이렇게 와 있죠. 그렇죠? 실제 이제 액티브한 컨택 에어리어는 여기가 되는 거고 이제 메탈이 여기에 이게 소스 드레인 굉장히 하일리 도트된 소스 드레인 위에 메탈이 컨택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P 서브스트레이트를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B타입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정했을 때 오프 상태에서 그러니까 게이트 바이어스가 예를 들어 이제 마이너스 스레시홀드 볼트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어큐뮬레이션이나 디플리션이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 어큐뮬레이션과 디플리션은 엄밀히 얘기하면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로 정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이후에 이게 원래 P타입이지만 우리가 밴딩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이 서피스 영역의 타입을 N타입의 성질을 갖는 물질을 바꿔주는 그러한 동작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쪽이 인버팅이 되는 효과가 된다. 그래서 P 서브스트레이트만 N타입으로 인버팅이 되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원래 바이어스가 없을 때는 여기에 P타입이기 때문에 PN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리어가 있는 거죠. 다이엘렉트릭 배리어가 있는데 인버전을 시키면 여기도 N타입, 여기도 N타입이 되면서 하나의 커런트 패스가 만들어져서 커런트가 흐르는 구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스펫 구조라고 합니다. 네, 드레인 커런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롱 채널 모스펫에 드레인 커런트 모델을 도출을 해낼 거고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가정이 차지 쉿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차지 쉿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거는 일단 정의만 얘기하면 우리가 인버팅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 인버전 차지가 쉿이라는 거죠. 쉿. 그러니까 쉿이라는 거는 면이라는 뜻이죠. 면 차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X방향으로 인버전 차지는 뭔가 분포를 가져요. 분포를 갖지만 분포를 갖는 게 아니고 거의 종이장처럼 이 서피스에 딱 붙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지식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차지식 어프락시메이션을 이용을 하면 앞서 우리가 이 서피스 영역에 QS 차지를 구했었죠. 그 QS 차지를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서 인버전 차지하고 디플리션 차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차지식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걸 사용한다. 시 차지가 면 모양으로 굉장히 얇게 이렇게 분포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Gradual Channel Approximation이에요. 그래서 Gradual Channel Approximation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채널 방향으로는 Electric Field, 그러니까 이거 Y 방향이니까 이 채널 방향이죠. 이 채널 방향으로는 Electric Field의 베리에이션이 많지 않다. Electric Field의 베리에이션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Electric Field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컨스턴트한 Electric Field다.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Y 방향으로 Electric Field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그렇죠? 필드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 Y 방향으로 볼티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 X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채널과 퍼펜디큘러한 이쪽 방향으로는 베리에이션이 필드의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언제만 밸리드하냐, 언제만 유효하냐고 하면은 핀치오프가 되기 직전까지. 핀치오프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반도체 전자공학 1을 듣는 친구는 알겠지만, 드레인 바이어스가 높아지면 드레인 영역의 디플리션이 확장이 되면서 이쪽 인버전 차지가 드레인 영역의 인버전 차지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쪽이 이제 디플리션이 돼요. 일정 부분.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핀치오프라고 하는데, 그 핀치오프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드레인 바이어스, 그러니까 게이트 바이어스 마이너스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드레인 바이어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인버전 차지가 0에서부터 이 L까지 충분히 차 있을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의 베리에이션은 이 X 방향으로 도미넌트하고 이 Y 방향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Gradual Channel Approxim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구조를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죠. 많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채널 랭스가 될 거고요. 소스 엣지부터 드레인 엣지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채널 랭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게이트의 길이 자체를 이제 LG, 게이트 랭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게 이 소스하고 드레인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디파인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퀘이션을 풀 때는 이 소스 엔드하고 엣지죠. 그리고 드레인 엣지, 소스 엣지를 0, 그리고 드레인 엣지, 여기를 0으로 기준을 했을 때 드레인 엣지를 L 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 방향을 Y, 그 다음에 이 채널과 수직인 방향을 X. 우리 이때까지 X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MOS 구조에서 이 X 방향으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바뀌고 차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G 방향이 있어요. G 방향이 있는데, G 방향이 보면 이 위스 방향이죠. 그죠? 근데 이 위스 방향으로 우리가 크로스 섹션을 자르면, 그죠? 컷라인을 쭉 자르면 계속 동일한 디바이스 구조가 나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D 모스펫을 아날리시스 할 때는 그냥 요 2디멘저널한 디바이스 구조만 가지고 아날리시스를 한 후에 거기에다가 위스만큼 멀티플리케이션 해줘요. 그래서 이 위스의 이펙트는 생각보다 디바이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Y 방향, 그죠? 이 채널 방향에 서 발생하는 어떤 차지의 변화나, 차지의 변화가 필드의 변화, 볼티지의 변화가 디바이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X, Y를 기준으로 보통 디바이스를 어널리시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드레인 바이어스가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바이어스가 있고, 우리가 포포트죠. 서브스트레이트도 바이어스를 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니까 웨이퍼에다가 백바이어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쪽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STI 혹은 이쪽에 USB 모양의 뭐 다이엘렉트릭이 있었잖아요. 그 다이엘렉트릭 옆에다가 이 바디에다가 바이어스를 줄 수 있는 바디 컨택 하나 또 만들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뭐 소스 게이트 드레인하고 이쪽에 뭐 바디가 하나 또 있는 거죠. 그럼 바디에다 바이어스 걸면 이렇게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포트, 서브스트레이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 포포트를 포트에다가 바이어스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스 디바이스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 파란색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포텐셜. 서피스 포텐셜이 MOS 구조에서 서피스 포텐셜이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때 그 서피스 포텐셜은 이 X 방향으로 베리에이션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MOS에서 이 X 방향으로의 베리에이션을 구했는데 이제는 이 Y 방향으로의 베리에이션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쵸? 왜냐면 X 방향으로의 베리에이션은 이 게이트 바이어스에 의한 베리에이션이고요. 그죠? 게이트 바이어스에 의한 포텐셜 베리에이션인데 이제는 드레인 쪽에도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도 포텐셜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포텐셜, Y 방향의 포텐셜과 X 방향의 포텐셜의 영향을 둘 다 받은 그 XY 어떤 특정 점에서의 포텐셜은 XY의 이 바이어스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psi X, Y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X, Y를 픽을 했을 때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X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면 이 서피스 영역의 모든 포텐셜을 얘기하겠죠. 그죠? 서피스 포텐셜 0, y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포텐셜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VY라는 게 있어요. 일렉트론 쿼지페링 포텐셜인데, 이 일렉트론 쿼지페링 포텐셜은 Y 방향, 그죠? Y 방향에서 우리가 드레인 바이어스에다가 이제 드레인 컨택에다가 이제 바이어스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 0에서부터 이 L까지 뭔가 포텐셜의 드랍이 발생을 할 거고 이 0에서의 그러니까 드레인 바이어스에서 0에 걸리는 어떤 전압 그리고 이 L에 걸리는 특정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표현을 한 게 일렉트론 쿼지 페르미 포텐셜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바이어스 VY는 일단은 뭐 서피스하고 퍼펜디큘러한 그죠? 요 X방향하고 X방향의 그 방향하고 인디펜던트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Y 요 방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바이어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Y가 0일 때는 어떠냐? 0일 때는 V0이 그러니까 Y 이퀄 0일 때 소스 바이어스 0V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Y 이퀄 L일 때 VDS가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0부터 VDS가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이 두 개의 파라미터 중에 psi 이 포텐셜 값은 XY에 관한 파라미터 XY에서 변하는 파라미터가 될 거고 이 V 이 일렉트론 쿼지포리움 포텐셜은 이 Y에만 디펜던트한 파라미터다. 이 두 개를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게이트 다이오드 얘기를 잠깐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뒤에 수직 전개가 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티드 다이오드 얘기할 때 이게 모스펫의 절반 구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PN 정션을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MOS 구조, PN 정션 배우고 MOS 구조 배웠는데 그 두 개가 합쳐진 구조가 이제 게이티드 다이오드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M 플러스 그리고 P가 있을 때 이쪽 영역에다가 이제 그라운드를 놓으면 당연히 더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디플리션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빌트인 포텐셜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라고 했고, 이쪽 영역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건데, 왜냐면 이쪽이 이제 채널 영역이 되는 거죠. 이쪽이 채널이고 특히 이쪽 영역은 PN 정션이랑 MOS가 만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게이트 바이어스를 스레시홀드 볼트보다 크게 해서 밴드 밴딩을 시키면, 그죠? 서피스 포텐셜을 2 사이 B만큼 밴드 밴딩 시키면 P타입이 N타입으로 바뀐다 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온다. 결론은 이 M 플러스 영역에 바이어스가 그라운드 상태면 이쪽 영역을 인버전 시키는데 필요한 바이어스는 단순히 그냥 2P 사이 B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장의 결론은 뭐냐면, 이 장의 결론은 여기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져 있는 상태죠. 그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전이 아니고 디플리션 뉴스가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구조가 되고요. 게이트 바이어스는 똑같이 게이트 바이어스를 가해줘가지고 똑같이 우리는 이쪽을 인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인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원래 PN 정션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빌트인 포텐셜에다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더 가해져가지고 밴드 밴딩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일렉트론이 저 밑에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을 채널까지 끌어올려면 결국에는 2 푸사이비 아까 그냥 이쪽을 인버전 시키려고 했던 2 푸사이비보다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주는 이 리버스 바이어스만큼의 바이어스를 더 가해줘야지만이 이렇게 인버전 차지를 끌어올 수 있다 라는 게 이 장의 이제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드레인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드레인 쪽에다 바이어스를 거해주면 리버스 바이어스로 동작한다 그랬죠. 드레인 영역이라고 하면 결국에 투프 사이피에다가 드레인 바이어스만큼을 게이트에 더 걸어줘야지만이 이렇게 인버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몸에 이제 머리에 넣고 이 두 개의 구조를 한번 붙여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레인 커런트에 관심이 있는 거고, 드레인 커런트는 스트롱 인버전이 만들어졌을 때 이 드레인 단에서 게이트 바이어스와 드레인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서 이 드레인 쪽으로 흐르는 커런트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일단 스트롱 인버전이 가정이 돼야 되죠. 채널이 만들어져야 커런트가 흐르겠죠. 그래서 가정을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드에 둘 다 스트롱 인버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도 스트롱 인버전이 되어 있고 이쪽도 스트롱 인버전이 되어 있다 라는 의미고요.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을 x, y 포인트 어떤 x, y 포인트 이쪽 방향이 x, 이쪽 방향이 y인데 특정 임의의 x, y 포인트에서의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 앞에 게이티드 다이오드 관련 페이지에서 보였던 수식이죠. 이게 우리가 게이트하고 x 방향, x, y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서피스 포텐셜 값이고, 서피스 포텐셜이 아니고 그냥 포텐셜이죠. 포텐셜 값이고, 그래서 이
이 psi 값은 x, y에 관한 함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v, 쿼지 페르미 포텐셜은 이 y에 관한,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에 관해서 디펜던트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앞서 두 가지 게이트 다이오드를 보여줬는데 이쪽 소스가, 그러니까 한쪽이 그라운드인 게이트 다이오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걸려있는 게이트 다이오드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V가 Y에 관한 함수고 이것은 X가 0일 때, 그러니까 Y가 0일 때 V0이 0V, 그 다음에 Y가 L일 때 VL이 VDS다 라고 그 범위를 정해줬죠. 이걸 쿼지 페르미 포텐셜이라고 하고 요 두 개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쪽 임의의 X, Y의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결정이 된다 라는 수식이죠. 게이트 다이오드에서 나왔던 수식이에요. 그러면 일렉트리컬 필드는 어떤가? 일렉트리컬 필드에 관한 수식은 2.181 수식에서 우리가 출연할 수가 있는데 2.18 수식은 이 X방향에 관한 수식만 써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Y텀, 이 VDS에 대한 텀을 고려를 했을 때 이 VDS에 의해서 발생되는 쿼지 페르미 포텐셜은 인버전 차지, 인버전 차지인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원래 수식에서 요 텀, 쿼지 페르미 포텐셜 텀만 여기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인버전 차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얘가 인버전 차지인데 인버전 차지에만 이 VDS가 이펙티브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QV 오버 KT를 넣어준다. 그래서 Y에 관해서 디펜던트한 텀은 이 텀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서피스가 X가 0인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X가 0인 지점에서의 포텐셜 값은 psi 0, Y가 될 거고 X가 0인 지점에서의 서피스 포텐셜은 2 psi B가 되죠. 그죠? 2 psi B가 되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2 psi B가 되고 이쪽 영역에서는 2 psi B에다가 우리가 가해준 VDS만큼, 그러니까 VR이었죠 아까. 그만큼을 더 더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값이 Y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V, Y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변하고. 그럼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는 어떻게 되나요? 맥시멈 디플리션 위스는 원래는 이쪽에도 디플리션이 생기고 이쪽에도 디플리션이 생기는데 이쪽 영역에는 서피스 포텐셜이 더 걸리니까 VY만큼 더 걸리니까 Y 디펜던트한 W 디플리션 위스의 맥스 값이 Y에 관한 함수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텀이 반영이 돼서 더 넓어지는 거죠. 디플리션 위스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까 이 소스 영역에 게이티드 다이오드하고 드레인 영역에 게이티드 다이오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고 이쪽 방향, 그러니까 소스하고 채널 방향에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과 게이트 옥사이드 소스 방향의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게이트 옥사이드 드레인 엣지죠. 엣지에서의 게이트 밴드 밴딩하고 이 드레인과 이 채널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를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게이트 옥사이드 채널이 있고 이때 서피스 포텐셜은 psi 0,0가 되죠.
그죠? 이때 2 psi b 플러스 v5가 되는 v0가 되는 거고, 이 v0는 0 값이다. 그래서 이쪽의 서피스 포텐셜은 그냥 2 psi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2 psi b만큼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쪽은 2 psi b에다가 VL만큼, 그러니까 VR만큼, 리버스 바이어스만큼 더 밴드 밴딩이 돼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밴드 밴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 밴딩이 돼야지만이 이 양쪽으로 인버전 차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영역은 이 MOS 구조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고, 이 노란색 부분이 이쪽 채널과 소스 사이에, 그죠? 채널과 소스 사이에 PN 정션 에너지 밴드란 말이에요. 그죠? PN 정션. 근데 이쪽 소스하고 채널 사이의 PN 정션은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죠. 그죠? N타입과 P타입, 여기 N타입과 P타입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영역에, 이 소스 영역에 있는 일렉트론들을 이쪽 게이트 영역으로 가져다 쓰려면 딱 2 psi b만큼의 밴드만 있으면은 이쪽 소스 영역이죠. 이쪽에 일렉트론이 이 MOS 채널 영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PN 정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원래 있던 페르미 레벨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가해줬기 때문에 이쪽에 밴드 밴딩이 더 생겼죠. 이 VR만큼, VDS 혹은 VR만큼 밴드 밴딩이 더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 그러니까 드레인 영역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을 이 채널로 가져다 쓰려면 밴드 밴딩을 VR만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나는 게이트에다가 동일한 바이어스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동일한 바이어스를 걸었는데, 동일한 바이어스를 걸었다는 얘기는 이 바이어스를, 그랬잖아요. 우리가 플랫밴드를 제외하면 이 바이어스를 옥사이드하고 뭐가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이 서피스 포텐셜이 분배를 해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발생하는 소스 영역에 발생하는 밴드 밴딩보다 드레인 영역에 발생하는 밴드 밴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게이트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이 드레인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쵸? 드레인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볼티지 드랍이 드레인이 더 작다는 얘기는 이쪽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을 똑같은 옥사이드 두께로 나누면 이쪽 영역에 걸리는, 이 옥사이드 영역에 걸리는 필드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네. 필드가 더 작다는 얘기는 이쪽에 우리가 동일한 예를 들어 어떤 차지를 게이트에다가 동일하게 만들어준 차지를 디플리션 위스하고 이쪽에 일렉트론이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그죠? 얘는 밴드 밴딩이 더 많이 되면서 옥사이드가 옥사이드가 아니고 이 실리콘 영역 디플리션이 그 아이언아이즈 된 차지가 훨씬 더 많이 감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렉트론이 감당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우리는 동일한 바이어스를 게이트에 가해줬고 동일한 차지가 게이트에 걸리는 거고 그 차지를 이쪽과 이쪽이
이쪽도 100개,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이쪽도 100개, 이쪽이 100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드레인으로부터 바이어스 그 차지를 가져오기 위해, 일렉트론 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많은 밴드 밴딩을 여기다가 해줘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디플리션이 많이 확장되어 있죠. 이 소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스에 비해서 일렉트론이 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묘하게 그려놨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디플리션이 이렇게 쭉 갈수록 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드레인 영역의 디플리션은 좀 확장돼 있고, 반면에 인버전 차지는 조금 더 줄어 있죠. 그래서 그게 다 이쪽에 우리가 VL 혹은 VR만큼의 바이어싱 그 밴드 밴딩을 더 시켜줘서 발생하는 문제다,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의 일렉트론보다 이쪽의 일렉트론들이 더 적게 발생된다. 네, 파워사의 더블 인티그럴 모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만든 모델이고요. 인티그레이션을 두 번 한다. 뭘 두 번 하는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을 저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어떤 공간 X라는 공간을 캐리어가 이동을 할 때 시작 지점에서의 캐리어 양이 있고 끝 지점에서의 캐리어 양이 있겠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거리가 있을 때 뭔가 차지의 변화가 그 트랜스포트 하는 시간 동안에 차지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디컨비네이션 혹은 제너레이션 팩터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간 커런트, 그러니까 X는 0에서 들어간 커런트 양하고 X는 L에서의 나오는 커런트 양이 항상 같아야 되죠.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가정을 하고 이퀘이션을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 X, Y 포인트에서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를 이제 3.5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2.58 수식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국에 current density가 발생을 했을 때 이 current density는 위치에 따른 그죠? 위치에 따른 페르미 레벨의 페르미 포텐셜, 페르미 레벨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변수는 x, n 값이죠. 이게 x, y에서의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y 방향으로 지금은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거리를 뜻하는 파라미터였는데 지금 모스펫 구조에서는 y 방향, 그러니까 채널 방향이죠. x가 0에서 x가 l까지 이 채널 방향으로의 쿼지페르미 포텐셜의 변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필드죠, 필드. 레터럴 방향의 필드죠. 그죠? 그러니까 이 n은 결국에는 이 n은 x 방향, 그러니까 버티컬 방향에 우리가 가해준 바이어스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고, 그죠? 그 바이어스에 의해서 계산된 값을, 일렉트론 차지를 이 필드가 움직여서 커런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모스펫의 동작 원리예요. 게이트로 차지를 만들어내고, 그 차지를 Y 방향, 그러니까 드레인 방향의 바이어스를, 그 필드를 이용을 해서 흘리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컨센트레이션이죠. 컨센트레이션이고, 이게 필드죠. 그래서 전류 밀도, 커런트 덴시티는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필드가 된다. 이때 x, y, x, y는 일렉트론 덴시티가 되고 이쪽은 일렉트론 모빌리티, 그 다음에 vy는 쿼지페르미 포텐셜이 된다. 이 수식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토탈 커런트를 이제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토탈 커런트. 그래서
Y 지점에서의 토탈 커런트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X에 관한 텀을 다 적분을 해가지고 X 텀을 없애주면 되죠. 그러니까 X는 버티컬한 방향에, 그죠? 게이트 방향, 그러니까 MOS에서 이 채널 방향과 버티컬한 방향의 포스죠. 그래서 이 버티컬한 방향의 인버전 차지, 이게 N이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 인버전 차지니까 인버전 차지를 다 적분을 해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0, 그러니까 서피스 0에서부터 xi까지. 이거 무한대로 적분을 할 수는 없고, 특정 xi까지. 그러니까 인버전 차지가 존재하는 영역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x에 관한 함수고, 이 n, 그러니까 일렉트론 덴시티를 적분을 하면 결국에는 유닛 게이트 에어리어당, 그죠? 그러니까 y 포인트, y점에서의 인버전 차지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q, 그리고 이 인티그럴 n xy, dx가 우리가 qiy로 정의가 가능하죠. 그죠? x에 관한 적분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수식은 이제 y에 관한 수식이라는 거죠. y 지점에서의 인버전 차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3.7 수식을 3.6에다 집어넣게 되면 수식이 IDSY, 그러니까 Y 지점에서의 커런트 값은 마이너스 뮤 이펙티브 W, 그 다음에 dV over dy, 그리고 QIY가 된다. 이 수식이 3.6 수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Y는 이 Y 방향의 값은 우리가 쿼지 페르미 포텐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대응이 되니까. 그래서 3.8 수식이 나오는 거죠. 네, 앞서 구한 3.8 수식을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이퀄 0에서부터 l까지, 그리고 y 디렉션이기 때문에 채널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0부터 l까지 y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볼티지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인 지점이 이제 레터럴 포텐셜이 0이고, 그 다음에 x가 l인 지점이 VDS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VDS까지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런트이기 때문에 x가 0인 지점에서의 커런트 값과 x가 l인 지점에서의 커런트 값이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컨스탄트고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곱하기 L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채널 랭스 L 곱하기 IDS가 되기 때문에 이 L 값을 이 우변으로 넘기면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오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커런트 수식이랑 이제 비슷한 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IDS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볼티지, 우리가 그 포텐셜 드레인 쪽에다 가해준 포텐셜 값에 의한 이제 인버전 차지 값을 정확히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IDS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IV를 이제 구하는 게 목표인데, QIV를 구하려면 이제 NIX, NX, Y를 정확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 XY는 X는 게이트 바이어스에 의한 게이트에 의한 포텐셜, 그리고 Y는 드레인에 의한 포텐셜의 영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트린직 포텐셜하고 쿼지 페르미 포텐셜을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nx, y는 n psi, v가 된다. 그래서 이 수식이 나오는 거죠. 3.11 수식. 이 수식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앞에서 게이티드 다이오드 설명을 할 때 소스 영역하고 드레인 영역에서 소스 영역의
가까운 채널, 그리고 드레인형에 가까운 채널에서의 인버전 캐리어 차지,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을 구할 때 이 수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스 영역에서는 이 쿼지 페르미 포텐셜이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x에 의한 psi에 의한 값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드레인으로 가까워질수록 이 드레인에 의한 쿼지 페르미 포텐셜의 영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y에 의한 함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12 수식으로 바뀌고,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알고 싶어하는 마이너스 QIV를 구하기 위해서 QIV를 다음과 같이 n F4의 V로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을 할 때 우리가 V니까 결국에는 Y에 관한 함수만 남기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적분을 해야 돼요? X방향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더블 인티그럴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 관해서 적분을 한번 하고 나머지 Y에 관한 적분을 남긴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이 결국에는 요 텀이 결국에는 채널 영역의 차지값을 구하는 텀인 거예요. 그죠? 이 마이너스 QIV는 X방향으로 이미 적분이 된 값인 거고 그 적분된 값을 Y방향으로 한 번 더 적분을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블 인티그럴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걸 구하고 있다. X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 그래서 X 이퀄 0에서부터 그리고 채널 깊숙이 벌크 방향으로 적분을 할 텐데 우리가 X 이퀄 0에서의 포텐셜, 이 포텐셜은 psi S가 되죠. 서피스 포텐셜이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포텐셜에서 쭉 가면은 이게 거의 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뭐 델타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에 이제 제로는 아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 스타를 로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인티그레이션 리밋이라고 해가지고, KT 오브 Q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다. 그래서 KT 오브 Q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제 더멀 그 볼티지잖아요. 더멀 볼티지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실제 요 값에서의 캐리어의 제너레이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매우 작은 에너지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에너지에 의해서 캐리어의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포텐셜이나 필드가 없는 그런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피스 포텐셜 대비 밴드 밴딩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그러니까 그 디멘전으로 하면 x 이퀄 0에서부터 벌크 방향으로 쭉 적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다음과 같이 3.11 수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를 QIV를 이 수식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수식이 3.1113 수식이 돼요. 이거를 그래서 파우사 더블 인티그럴이라고 해요. 그렇죠?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해요. 방금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를 구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뭔가 좀 보이죠? 드레인 커런트고 얘는 X 방향이죠. F사이니까 X 방향으로 차지를 적분을 하고 Y 방향으로 한 번 더 적분을 한 이게 더블 인티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체? 채널에 존재하는 전체 차지를 뜻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쵸? 근데 Q 인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Q 인버전. 이게 Q 인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Q 인버전에서 요쪽 값이 뭐예요? 요쪽 값이 볼티지를 적분한 상태에서 이거를 L로 미분을 하면 이 텀이 레터럴 필드가 되죠.
레터럴 필드가 됩니다. 레터럴 필드하고 모빌리티를 곱하면 벨로시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벨로시티에다가 전체 인버전 차지 값이 곱해져 있는 텀이다 라고 이제 전체 수식의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데피니션적으로는 정확한 수식이에요. 되게 정확한 수식인데, 이렇게 정확한 수식을 풀려고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인트리닉 포텐셜이랑 쿼지페르미 포텐셜 사이에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x에 관한 함수고 xy에 관한 함수고 얘는 y에 관한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확히 적분을 해내려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F 사이와 V의 어떤 릴레이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 사이와 V의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수식이 이 수식입니다. 3.14 수식. 그죠? 3.14 수식에서 우리가 디플리션에서부터 인버전까지를 나타내는 수식이 이 수식이죠. 3.14 수식. 개입 바이어스를 가지고 플랫밴드, 그 다음에 서피스 포텐셜, 그 다음에 실리콘 영역의 차지, 실리콘 영역의 차지에 의해서 캐패시턴스의 포텐셜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QS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예전에 모스캡에서는 이 텀이 없었죠. 모스캡에서는 이 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스펫에서는 레터럴 방향으로 바이어스 VDS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V라는 이 리버스 바이어스 텀이 추가가 되죠. 여기 추가가 된 것처럼. 좀 수식이 요거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또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얘는 디플리션에 관련된 차지 값이고, 이쪽은 인버전에 관련된 차지 값인데, 이 두 개를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특정 영역에서 구분이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Q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QI다 라고 정확하게 바이어스를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뉴메리컬리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푸는 방법은 뉴메리컬리 푸는 방법이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게이트 바이어스 한 포인트 줄 때마다 요 값이랑 요 값을 알기 위해서 뉴메리컬리 계속 한 포인트마다 다 풀어야 되는 거죠. 매우 복잡해지죠. 인티그레이션이.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푸사이에스 구하려고 이거를 모든 게이트 바이어스 포인트마다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되게 직관적이고 정확한 수식이긴 하지만 얘를 가지고 뭔가 빠르게 디바이스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네, 차지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지신 모델은 1978년도에 제안이 됐고요. 앞서 이제 파우사 더블 인티그럴 모델을 싱글 인티그럴로 심플리파이한, 그러니까 단순화시킨 모델입니다. 뭔가 단순화시킨다는 거에는 당연히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들어갔냐? 그 가정이 차지쉿이라는 가정이에요. 차지쉿. 쉿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종이 굉장히 얇은 뭔가를 뜻하죠. 그래서 굉장히 얇게 존재하는 차지라는 뜻이네요. 그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인버전 차지를 만들게 되면 인버전 차지가 실리콘 서페이스에 매우 가까이 붙어서 존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얇은 형태, 쉿 차지 형태를 띈다. 매우 얇은 형태의 차지, 쉿 차지 형태를 띈다라는 가정인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인버전 차지 얘기를 할 때 실제 인버전 차지는 인터페이스로부터 2에서 3나노 정도 떨어져 있고
그죠? 떨어져 있고 볼륨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배웠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X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로부터 서피스 방향으로의 전체 차지의 디스트리뷰션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바이어스 이 이퀘이션을 풀기에는 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바이어스 포인트가 변할 때마다 그거를 적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가정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에 델타 펑션 형태의 매우 얇은 차지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차지가 델타 펑션 형태로 존재를 하면 인터페이스 영역에 그러면 이 띤 인버전 레이어에 매우 강한 필드의 증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차지의 변화는 뭐다? 필드로 대변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서피스 포텐셜의 변화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 그림이 기억나나요? 이 그림 우리가 모스캡에서 게이트 바이어스의 변화에 따라서 게이트 바이어스 변화에 따른 서피스 포텐셜의 변화를 배웠고 이 서피스 포텐셜의 변화에 의해서 인버전 차지하고 디플리션 차지의 변화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합쳐져서 서피스 영역, 세마이컨덕터 영역의 전체 차지의 어떤 기저를 설명을 해낸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게이트 바이어스를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서피스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서피스 포텐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에너지 밴드를 생각했을 때 밴드 밴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밴드 밴딩이 쭉 된다는 얘기예요. 게이트 바이어스가 쭉 올라가면 밴드 밴딩이 쭉 된다는 얘기는 디플리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QD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때 게이트 바이어스의 변화량은 이 QD가 다 감당을 해내는 문제라고 했었죠. 그쵸? QD가 다 감당을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certain 포인트, 그러니까 2 psi b만큼의 밴드 밴딩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QI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게이트 영역에 증가하는 차지를 이 QI가 다 감당을 해버려요. 그럼 QD는 감당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QD는 거의 세츄레이션 되고 QD가 세츄레이션 된다는 거는 밴드 밴딩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푸사이에서도 거의 세츄레이션이 돼요. 하지만 증가는 하죠. 서피스 포텐셜이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거의 세츄레이션 된다. 이게 뉴메리컬 솔루션으로 푼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정확한 답이죠. 매우 정확한 답인데 우리가 이제 차지식 모델은 뭐냐면 인버전 차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인버전 차지가 델타 펑션으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 차지식 모델이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QI가 빨리 증가해서 전체 QS 혹은 QG, 마이너스 QG잖아요. QG를 감당을 해내는데 이 감당하는 속도가 델타 펑션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걸 가정하는 게 차지식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QD는 완전 플랫이에요. 완전 플랫. QD가 완전 플랫이라는 거는 서피스 포텐셜이 2 psi b가 되는 지점을 넘어서서는 뭐다? 플랫이다. 더 이상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조차 없다. 왜냐하면 QI가 게이트 바이어스에 걸리는 차지를 모두 다 퍼펙트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블 인티그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하는 반면에 차지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깍두기다. 딱 잘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Q 사이 S가 계속해서 증가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심플한 가정이 하나가 생깁니다. 디플리션 차지가 픽스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디플리션 차지를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디플리션 차지를 심플하게 가정을 하고 나서 QI를 잴 때 QI는 QS 그러니까 원래 세미컨덕터 영역의 차지 값이 QI하고 QD의 합이죠. QS에다가 QD를 빼서 QI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QS가 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플레이션 차지 값을 그냥 빼준 거죠. 그래서 QI를 매우 심플하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16식으로. 아까 QI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잖아요. 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psi s하고 레터럴 방향의 쿼지 페르미 포텐셜의 관계를 구해가지고 QI를 구했는데 이 3.16식은 QI를 psi s에 관한 수식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파우사의 더블 인티그랄 수식을 다음과 같이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QI 수식을 이제 x에 관한 psi s에 관한 함수로 바꾸고 그리고 dv를 dv over d psi s로 했죠. 그리고 dv를 서피스 포텐셜의 변화 소스 영역에서의 psi s 값과 드레인 영역에서의 psi s의 값으로 이렇게 바꿔 쓴 거죠. 이 값은 우리가 이미 구했고요. 3.16식으로 구했고, 그렇죠? 구했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dv하고 d psi s의 관계만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적분을 한 번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3.17 수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14 수식은 우리가 가정을 넣지 않은 디플리션 값과 인버전 값이 동시에 존재하는 텀이죠. 그 텀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3.14 이거 똑같은 3.14 수식이에요. 근데 이제 쿼지 페르미 포텐셜에 관한 수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V equal 이제 서피스 포텐셜의 수식으로 바꿨죠. 전부 서피스 포텐셜에 관한 텀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V를 psi s로 미분을 하면 3.19 수식,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요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찾고 있었고요. 앞서서 앞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한 다음에 3.16하고 3.19를 앞서 이제 구한 3.17 수식에다가 넣고 풀면은 3.20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값이 작은 텀들을 제외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3.21 수식이 나와요. 다음 같은 수식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원하는 IDS 드레인 커런트 수식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IDS는 개입 바이어스가 여기 있네요. 개입 바이어스가 있고 개입 바이어스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서피스 포텐셜에 관한 텀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근데 그 서피스 포텐셜의 텀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드레인 영역의 서피스 포텐셜 그리고 소스 영역의 서피스 포텐셜. 드레인과 소스의 서피스 포텐셜은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당연히 X텀하고 우리가 개입 바이어스에 얼마만큼의 바이어스를 걸어줬냐 하는 V값, 아니 그 푸사이 값하고 그 다음에 레터럴 방향으로 걸어주는 드레인 볼티지, 그러니까 쿼지 페르미 포텐셜의 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1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가정을 해서? 차지식 모델을 가정을 해서. 차지가 서피스, 인터페이스 영역에 스텝 펑션, 아니, 델타 펑션 형태로 스파이크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복잡한 수식을,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3.21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레인 영역의 서피스 포텐셜하고 소스 영역의 서피스 포텐셜만 알면 어떻게 돼요? 적분을 하게 되고, 적분을 하면 이 서피스 포텐셜 텀이 당연히 드레인에 관한 볼티지 텀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이 구해지는 거예요. 드레인 바이어스를, 아니 드레인 커런트를 외부에서 우리가 가는 게이트 바이어스와 드레인 볼티지 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21 수식은 모스펫 오퍼레이션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를 합니다. 서브스레시홀드 스윙, 서브스레시홀드 영역이랑 리니어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을 다 커버를 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텐셜 베이스의 서피스 포텐셜, 그러니까 FSIS 서피스 포텐셜 베이스의 컴팩 모델링에 이 수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모든 컴팩 모델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차지식 모델이랑 우리가 앞서 그 3.14 수식, 3.14 수식은 서피스 포텐셜 값을 그대로 뉴메리컬리 구한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드레인 바이어스하고 서피스 포텐셜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 게이트 바이어스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실선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뉴메리컬한 방식을 통해서 구한 값이에요. 서피스 포텐셜을. 근데 이 점선은 우리가 차지식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피스 포텐셜이 만약에 서피스 포텐셜이 쿼지페린 포텐셜이 0인 지점은 당연히 2 psi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피스 포텐셜을 더한 값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 라고 모델링을 한 거죠. 차지식 모델을. 그러면 딱 보면 여기 갭이 존재하죠. 얘는 approximation 한 거하고 것이고 얘는 실제 numerically 정확하게 솔루션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갭이 이만큼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피스 포텐셜이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실제 디바이스 피직스를 이용을 해서 구한 서피스 포텐셜이 서피스 포텐셜보다 우리가 차지식 모델을 해서 구한 서피스 포텐셜이 실제로는 조금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럼 갭에 따른 차지의 변화가 반드시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 갭에 의한 차지의 변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갭에 의해서 사실은 VTH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컴팩 모델링에서 VTH를 우리가 정할 때 추출을 할 때 이런 오프셋 값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하기 위한 오프셋 값들을 주게 됩니다. 어찌됐든 파워사 더블 인티그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IDS에 관한 전체적인 수식의 포맷을 잠깐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대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X방향으로의 적분을 해서 우리가 그 X방향으로의 적분을 굉장히 심플리파이 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영역에 펄스 형태의 차지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수식이 매우 간단해진다. 그리고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든 스파이 시뮬레이션과 향후 나올 모스펫의 IV 모델링을 완성을 시켰다라는 게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2.181 혹은 2.182 수식 기억나죠? 서피스 영역에서의 전체 토탈 차지 값을 구한 수식.
만큼 이 수식도 되게 중요해요. 그 두 수식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두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스펫하고 모스캡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른 수식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주기를 바랍니다.